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2년 1월 5일) 수요일 제259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이민년 새해 첫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네, 올해도 변함없이 노스캐롤라이나 김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새해 소망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김 사장님? 저는 올해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새해마다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는데 뭐 생각해보니까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나쁜 일도 일어날 거고 아프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요. 제 소망은 그 나쁜 일이나 아픈 일 이런 거 있을 때 그거를 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를 소망해요. 네. 김영훈 교수님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뭐 너무 건강 얘기하면은 다른 분들도 이런 소망 전부 갖고 계시리라 믿는데 뭐 조금 다른 분들과 차별을 기하는 면에서 다른 저의 소망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더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네. 추상적인 소망인데 제가 계속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제가 어떤 의미로서 이 소망을 말씀드린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올라갈 시점이 되었지 않았을까. 올라갈 거면 좀 더 빨리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 소망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중국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짜장면. 만리장성. 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짝퉁 이 단어가 떠올라요. 최근 K푸드, 특히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 작년에도 전한 바 있는데 특히 불닭볶음면이라고 아시죠? 혹시 김 사장님 드셔보셨어요? 제가 먹어봤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김영우 교수님은요? 네, 저도 먹어봤죠. 저는 개인적으로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을 좋아합니다. 그거 맛있죠. 네. 그 삼양식품의 운명을 바꾸는 라면계의 BTS라고 불리울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대요.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유튜브에 불닭볶음면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무수히 많은 먹방이 자리 잡고 있는데 높은 조회수는 당연히 보장이 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대요. 불닭볶음면을 먹는 장면 하나 정도는 찍어줘야 진정한 먹방 유튜버라고 할 정도로 해외에서 더 인기가 높다고 해요. 근데요,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네, 똑같죠? 네, 오른쪽 왼쪽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네, 똑같죠? 왼쪽은 근데 중국말이 써 있고.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진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중국 사나이 브랜드 짝퉁이에요, 글쎄. 아니, 이렇게 짝퉁을 만들어도 되나요? 아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한국 사람도 얼핏 보면 구별을 못할 지경이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라면 이거 누가 구별을 하냐고요. 한글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보면은 불닭볶음면이라고 한글 문구와 호치 캐릭터 이미지까지 완전히 똑같이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또. 네, 이거 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이거 똑같지 않아요? 거의? 네, 네, 이번에는 하얀 설탕? 예, 설탕, 소금, 뭐, 한자로. 네. 네, 완전 거의 똑같죠, 뭐. 근데 찾아보면은요, 짝퉁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지경이에요. 이제는 도를 넘어서고 있고 중국에서 한국의 인기 상품을 모방한 짝퉁 제품이 잇따라 판매되자 해당 업체들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섰어요. 1월 3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는 국내 식품 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국 최대 K푸드 모조품 생산
유통기업인 청도 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어요. 공동협의체에는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등이 참여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 설탕, 소금, 대상의 미원, 멸치액젓, 미역, 오뚜기의 당면 등 9개 제품에 대한 상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인기 상품을 모방한 제품들은 국내 제품의 포장 디자인까지 흡사 베끼면서 정품과 구별이 쉽지 않아요.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상표 도용으로 피해를 본 한국 기업은 2,700여 곳으로 1년 전보다 24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개별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모조품, 위조품에 대한 행정 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 공동으로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래요. 이번 소송은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고요. 협회는 이번 공동 대응에 대해 K푸드 IP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선례를 만들어 중국에서 모방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업체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니, 김 사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이 이제 많이 다른 나라들과 거래도 하고 또 그 무역 협정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이제 이런 뭐 짝퉁 만드는 거를 많이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건 대놓고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김영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물론 이 지적재산권이잖아요. 이게 음식 이런 것도 당연히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침해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각도를 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한때는 우리가 또 한국이 선진국의 어떤 카피라이트를 침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정치적으로 뭐 세계 정치, 국제 정치에서 뭐 어떤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사라졌는데 그만큼 한국의 어떤 위상이 높아진 결과가 아닌가. 중국인들이 한국의 어떤 제품을 이렇게 따라한다는 게 그런 측면에서 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뭐 찾을래야 찾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면은 이런 측면에서 뭐 이 문제를 보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남의 지적 재산권 침해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 1%, 0.5% 정도는 한국이 이만큼 컸구나, 성장했구나 이런 마음이 제 가슴 한 구석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길래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부터는 네. 넓으시지만 시각이 아주 올해 들어 네, 더욱 그러니까요. 넓으신 시각 아주 참신합니다. 네. 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더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상당수의 중국산 가짜 마스크와 불량 진단 키트로 인해 피해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고 품질 논란이 계속되자 중국 당국도 결국 수출 의료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대응에 나선 걸 보면 중국 당국에서도 품질 하자를 공식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죠. 호주에서는 자국 제품을 못 믿어 분유를 사재기하는 중국인 커플과 현지인의 충돌 영상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유럽 명품까지 굳이 한국에 와서 사는 건 중국에 워낙 짝퉁이 많기 때문이죠.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은 2016년 기준 세계 짝퉁 원산지의 55% 정도가 중국이었고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취급하는 물품 중 짝퉁이 60%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이거 보시면 그 수입된 짝퉁 위조 상품 원산지 비율이에요. 이거 보세요. 중국이 압도적이잖아요. 그 다음이 홍콩인데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아예 이렇게 짝퉁 같은 거 만들어내지도 않는 거죠. 짝퉁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인데 60%가 자유롭게 발전해야 한다고 짝퉁을 지지하는 쪽이고요. 19%면 제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짝퉁 상품의 지재권이 침해된 기업의 국적을 보면 미국이 가장 높다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뭐 짝퉁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전화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폰 같은 거. 아, 네. 똑같은데 손은 이제 아, 아니죠. 손은 이제 튀어보면 완전히 네. 안에는 안드로이드 폰인데 겉은 아이폰 13 겉만.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 보면 좀 웃음이 나오죠. 그냥 너무 웃기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 참, 예,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그걸 하는 싶잖아요. 사람은 짝퉁인 거 알지만 남한테 뭐 나 아이폰 갖고 있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거든요. 싼 값에 사가지고. 음.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의 그 암묵적인 협업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중국에 짝퉁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자, 한국인들도 체면을 중시하지만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 중 하나인데 그들 속담 중에 죽으면 죽었지 체면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목숨을 거나 봐요. 실제 본질과는 상관도 없이 짝퉁이어도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체면만 세우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 중국에 보면은 야생동물을 먹는 식문화 있죠? 예. 그것도 사실은 과거 황제나 귀족의 허영에 찬 식문화래요. 그래서 그거를 흉내내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네요. 아, 그 희귀한 동물들 잡아서 먹는 게 자기 네. 아시아는 그런 거 있나 보죠 또? 네. 그래서 중국 저장대 법학 교수 첸예팡은 동물 방역에 대한 법률 의식이나 동물 보호 의식이 천박하고 우매하기 이를 데 없다라며 야생동물 먹는 게 몸보신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허영, 즉 특권을 드러내는 신분 상징처럼 쓰인다고 그 얄팍한 속내를 질타했어요. 과거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보면 청나라에도 청심환이 많지만 가짜가 수두룩한데 조선에서 만든 청심환은 진짜라서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이게 2010년에 한 얘기가 아니라 1700년 된 1700. 얘기네요. 예. 예. 옛날에도 다, 그랬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리고 홍대용의 담헌 연기와 청나라 학자 기윤의 열미초당 필기에서는 청나라 최고 명품 먹을 샀는데 써보니 진흙으로 구운 벽돌에 검은 물을 들인 가짜로 감쪽같이 속았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의 짝퉁 문화의 역사는 깊어요. 아, 또한 이때 그 사람들이 그럼 정말 못 살아서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서 이랬을까? 그때 청나라의 경제력은 유럽 국가들보다도 강했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 더 경제 발전을 한다고 해서 짝퉁이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중국인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을까요? 넓은 땅덩이에 워낙 많은 그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 머릿속엔 절대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요. 본인과 긴밀한 관계, 즉 관시가 있고 없고에 따라 태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도 이런 인식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의 이런 마인드는 잘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태도로 나타나요. 보통 한국인들은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고 배우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남을 속이는 사람도 보통 그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피해를 볼 거 생각하면 그 사람이 피해를 볼 거 생각하면 힘들죠. 그렇죠. 네, 그렇거든요. 속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중국에선 달라요. 속이는 사람보다 속아 넘어간 사람이 더 잘못이라는 거죠. 음. 이런 경향이 강해요.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남에게 속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강조하고 교육을 한대요. 중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이라고 할 만큼 뭐로 가도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배금주의가 짝퉁 생산과 거래를 더욱 부채질합니다. 식료품과 의료품 등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것들까지 가짜가 횡행할 지경이니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없어요. 게다가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부정적이래요. 2008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과 유럽의 지적재산권 존중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식이면 세계 4대 발명품이 중국에서 나왔으니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라. 이렇게 응수한 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이면요. 그들의 공산주의 개념과 체제 사용료를 마르크스와 유럽에 낼 의향은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자랑하는 샤오미, 화웨이 등 IT 업체들도 글로벌
기업들을 모방하는 큰 산자이, 즉 모방 복제의 대명사인 산자이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성장 배경에는요, 글쎄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대요. 더군다나 산자이 기업들의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중국 당국도 이제는 기술과 특허 보호를 위한 지재권 관련 법안을 강화하고 지키려는 아주 이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의아할 때가 있어요. 그 전화기나 무슨 전자제품 가짜를 만드는데 야, 이 실력이면은 차라리 자기 진짜로, 만들 수 있는데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짝퉁으로 만드는 거 보고 참 어이가 없어요. 그거 보면은. 네. 그러니까요. 이 공격적인 특허 출원 노력으로 작년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 국제 특허 출원 건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어요. 글쎄. 아니 이 태도가 뭐냐고요. 결국에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주장하고 불리하면 여지없이 깔아뭉갠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 이거는 한 개인이 무지해서 몰래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 대놓고 이러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 뭐 중국이란 나라가 이해가 되세요? 중국 짝퉁 제품의 그 한국 법적 대응에 대한 그 보도에 대해서 댓글창에 정부가 나서서 힘을 써라. 동남아에서도 과일 박스에 한글로 적힌 중국 짝퉁이 너무 많다. 창피하겠다. 민폐나라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양심을 버렸냐? 뭐 등등의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중국 사람들 부끄러워 안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고 보면 돼요. 아니 중국인들 면 세우는 거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짝퉁으로 면이 섭니까? 먹는 걸로 장난 그만 좀 치세요. 네? 남에게 피해 입히고 자신이 이익 보면 그게 면이 서는 거냐고요. 내가 사기당하고 싶지 않으면 자신 스스로가 사기를 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하셔야죠. 언제부터 한복이 중국 옷이었어요? 언제부터 김치가 중국 음식이었냐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중국에도 치파오라고 그 중국 옷 있잖아요. 당신들 옷을 좀 사랑하세요. 물론 한복이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옷을 중국 옷이라고 떼쓰고 억지 부르면 한복이 중국 옷이 됩니까?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될 만큼 세계적으로 매우 훌륭한 음식입니다. 맛도 훌륭하잖아요. 알죠? 다 알아요. 그렇다고 김치가 파오치오입니까? 기무치입니까? 김치는 김치예요. 한국의 김치. 위대한 식품. 아무리 부럽다고 한국 예능 프로 베끼고 오징어 게임 표절하고 불법 유통 사이트 뭐 아니 인구도 거기는 아주 많잖아요. 남의 거 베낄 시간에 좀 새로운 거, 창의적인 것 좀 해보세요. 자, 여러분 어떤 제품이든지 구입하실 때 짝퉁인지 아닌지 꼭 살펴보세요. 한글로 쓰여 있어도 짝퉁일 확률이 높으니 자세히 살펴보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훈 교수님 안내 말씀 전해주세요. 네, 3월 9일이 대한민국 제20대 대선 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국 대선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이 순간 컴퓨터를 여시고 여기로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요? ova.nec.go.kr 여기 어디냐면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선거 유권자 등록 홈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로 가셔서 딱 3분 걸립니다. 유권자 등록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월 8일까지 유권자 등록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19대 대선에 비해서 지금 등록을 안 하신 상황이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렇고 미국의 민주주의도 그렇고 이 건실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정치인들은 절대로 유권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참여하는 것
정말 무서워합니다. 정말 무서워합니다. 이 무서운 국민들의 이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찍든 윤석열 후보를 찍든 아니면 안철수 후보를 찍든 그거는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중요한 심상정 것은 후보도 있습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성정이 누나한테 혼날라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덧붙여서 알았어, 집어넣으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외 유권자가 있어야 앞으로 점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외에서 많이 무슨 일도 하시고 또 거지도 하시고 그럴 텐데 불편함을 좀 줄이고 제대로 잘 일도 하고 여기서 거주하시려면 재외 유권자의 비중이 이 정도 된다는 걸 꼭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에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와 엮여 있는 대한민국인데 그런 것을 표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아직 유권자 등록을 못 하신 이유가 선거를 막상 하시려면 투표를 하시려면 또 몇 시간 운전해서 가셔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소식이 어제 한국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 몇 달 동안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어제 여야 간의 합의로 추가 투표소 설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예를 들어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애틀랜타로 가야 된다. 이게 반드시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랄리 지역에도 추가 투표소가 개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 투표소 설치안이 오는 1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거의 유력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뭐 랄리뿐만 아니라 그린스보로 뭐 샬롯에 계신 분들이 굳이 애틀랜타 가실 필요 없이 좀 더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이렇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요. 자, 김 사장님께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꼭 투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 걸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ova.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가시면은 딱 나와 있습니다. 딱 눈에 띄게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쪽으로 가셔서 딱 3분 투자하셔서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1월 8일까지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일단 하시고 투표하실지 안 하실지는 나중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권자 등록 안 하시면은 절대로 투표를 하시고 싶어도 나중에 하실 수가 없는 거니까 3분 투자하셔서 꼭 유권자 등록해 주셨으면 하는 광고에 말씀 올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이기심을 가진 상대에게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맞출 것인가 하는 내 문제로 바뀝니다. 이기심을 버려야만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적이듯이 상대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평화로운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